이제 추가 시간도 1분 10초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이없는 드리블이 나왔고 시바사키가 좀 좋지 않은 드리블 나왔습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주간 K리그 2024년 첫 연장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독일 미넨에서 하고 있는 기섭입니다. 2024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다들 저희 패널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정말 다들 원하시는 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연장전을 하는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주님 그리고 지우님 같이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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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네. 야, 거의 특파원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지금 참고로 제가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 했는데 네. 지섭 씨는 지금 유럽에 계셔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 현재 특파원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주 네. 방송은 좀 부득이하게 사정상 연장전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쉽게도 새해 첫 방송이 연장전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반가운 목소리 지섭 씨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아마 폭발 직전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지우 씨 셋이서 아마 연장전 방송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보다는 지우 씨와 지섭 씨 할 얘기가 많으셔서 저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까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지우 씨 혹시 오늘 술 드시고 방송하시는 거 아니죠? 네, 뭐 아까 먹긴 했는데 뭐 취할 정도로 먹는 건 아니고요. 네, 적당히. 네. 근데 술 드시긴 했다는 얘기네요. 네, 아까 장난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고 진짜로 술을 좀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 이게 오늘 욕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원래는 오늘... 사실 큰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 여행 얘기만 소소하게 풀고 연장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방송하기 전에 갑자기 또 큰 뉴스가 하나 터져가지고 맞아요. 아마 이게 그 지금... 얘기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게 지금 상황이 권태 씨가 득음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감기에 걸리셔서 지금 목소리가 이제 나중에 멋진 목소리로 나타나실 것 같은데 우선은 권태 씨가 오늘 힘들게 되면서 오늘 스케줄이 여러 가지로 꼬이면서 본방은 좀 힘들겠다 해서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지섭 씨가 해성처럼 나타나서 지금 유럽에 있지만 외국에 있지만 나는 지금 이제 방송을 할 말을 좀 이때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연장전 이렇게 성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유럽에 좀 오래 나가 있게 됐는데 그러면 일단은 제 유럽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축구 얘기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연말에 나갔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나가 계시는 건데 네. 지금 근데 이탈리아도 갔고 제가 지금 솔직히 방금 들었거든요. 독일에 또 계신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몇 나라를 돌아다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중국을 경유를 했고요. 중국 광저우에서 환승을 해서 중국 맞죠? 그럼요. 해서, 그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아니고요. 거기는 작년에 이미 다녀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판문점에서 선을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중국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북부, 남부, 중부 다 돌아다니면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바티칸에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왔는데 일단은 이제 얼마 뒤면 이제 귀국을 합니다. 네네. 이번에는 이제 독일은 미넨에 와서 어제 이제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 가보고 알리안츠 아레나는 진짜 크더라고요. 진짜 크고 정말 멋있고 그 전에 이제 나폴리에서 세리에 A 홈 경기를 봤습니다. 드디어 직관에. 근데 나폴리 갔는데 진짜 5만 명이 온 거예요, 관중이. 사실 그 상대가 그렇게 제가 처음 들어보는 몬자라는 팀이었거든요. 네. 사실 저도 뭐 축구를 어느 정도 보는 편이지만 몬자? 뭐 이런 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들어보는 팀이어서 근데
사실 티켓팅하기가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와, 자리가 5만 석이 꽉 찬 거예요. 거의 5만 5천 석인데. K리그를 그래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아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상암에서 국대 경기하면 6만 명 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손흥민, 이강인 깍 이 소리가 되게 강한 분위기라면 최근에 거기는 정말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그 함성이랄까요? 그쵸. 예. 장난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함성이 진짜 그 아저씨들의 한과 그게 막 합쳐져서 우렁차게 나오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소리는. 그래서 축구장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나폴리 좀 우범지대 숙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간 친구랑 이렇게 나오는데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네. 펑 소리가 나서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봤는데 저기서 오토바이가 일로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양아치들이 이제 오토바이 타가지고. 근데 어. 이제 이게 딱 저희 앞에 좀 멈추더니 갑자기 총을 겨누는 거예요, 나한테. 왜요? 갑자기 진짜 총이요? 아니, 갑자기 총을 갑자기 저한테 음. 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알고 보니까 그 펑 소리가 얘네는 폭죽을 우리가 새해 첫날 되면 폭죽 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네. 네네. 얘네는 폭죽이 아니라 총을 쏩니다. 그 가스총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겨눈 게. 그래가지고 픽업을 해서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택시로 이동을 했는데 진짜 좀 이게 특히 이 로마 같은 경우도 진짜 도시가 낡았고요. 그다음에 진짜 더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평양만도 못한 도시다, 진짜. 로마가. 마치 평양을 진짜. 평양을 가봤던 사람처럼. 아니 근데 그게 맞긴 맞는 게 저도 이제 9년 전에 로마를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때 AS 로마 경기를 봤었는데 어, 토티 있던 시절에 그때 유베랑 하는 걸 봤었을 거예요. 그때 세리아 자체가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그 나름대로만의 특이한 분위기가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마가 진짜 낡긴 낡았어요. 그리고 진짜 중국인 엄청 많고 거기 무슨 중국인 샵이 있더라고요. 기차역 근처에 중국인 진짜요? 샵만 쭉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약간 상가 비슷한 게 또 있고 되게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확실히 로마 자체가. 평양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확실히 생각보다 많이 명성에 비해서는 많이 낡은 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진에는 예쁘게 나오죠. 당연히 예쁜 곳만 찍으니까. 근데 도로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포장을 안 했어요. 얘네는 길이 포장이 아니고 다 자갈길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우둘우둘하고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게 지하철이 우리는 오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문을 스스로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하철 문이요? 지하철 문. 맞아. 예? 그랬어요? 잠깐만. 우리 상상이 안 되네. 시설 자체가 진짜 오래됐어요. 아니, 여기 진짜 기차도 독일도 그런 게 독일 같은 경우 미넨 1호선은 1963년 열차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 저도 유럽을 여행을 간 적은 있었는데 제가 지하철은 솔직히 못 타봤는데 대신 호텔은 가본 적 있거든요. 근데 그 호텔이 나름은 전통 있는 호텔이래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하는 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자물쇠를 막 우리가 막 철창 같은 걸 잠궈가지고 올라가는 막 그런 거였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보면서 신기하긴 했는데 지하철을 문을 우리가 연다? 나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네요. 최신 열차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려요. 네. 그리고 그 옛날 열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누르면 그때야 이제 문이 열려요. 네. 되게 옛날 그 비둘기호를 이제 대주님은 아실 텐데 기억을 하실 텐데 예. 그 비둘기호 느낌? 의자도 딱. 근데 저만 알 거는 같네요. 나이대로 보면. 예. 어쨌든 되게 좀 그런 소소한 썰이 있습니다, 지금. 네. 아주 뭐 재밌는 그런 뭐 아주 재밌는 뭐 경험들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나 근데 좀 후지더라도 그냥 시설이나 이런 게 솔직히 우리나라 엄청 좋다는 거는 뭐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 건데 대신 이제 그 약간 전통이란 걸 무시 못하는데 축구에 관련돼서는 아마도 전통이 있는 곳이 유럽이니까 그런 데서는 분위기를 좀 만끽하고 오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많이 들면서 느꼈어요, 부럽긴 하네요. 진짜. 예, 그렇죠.
그 AS 로마 같은 경우만 봐도 시내 중심가에 다 AS 로마 샵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되게 멋있는데 나폴리를 가니까 나폴리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음, 나폴리는 참고로 그 샵이 없습니다. 거기는 음, 경기날 되면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팔아요. 음, 그 심지어 컨테이너 박스도 아니고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 UEFA 챔피언스 나가는 팀인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참 수원 팬으로서 지금 이제 이 수원의 지금 현상을 생각하면 진짜 암울하고 짜증 나는데 이때 잘 도피하신 것 같다 생각이 아, 듭니다. 아 아니 지금 제가 가니까 모든 예, 그 폭발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폭탄이. 뻥뻥 터지고 있죠 지금. 염기훈 감독 선임부터 시작을 해서 빅버드 논란에 음, 이번에 권모 네, 선수의 이 일까지 음, 하면서 참. 권 씨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에 계시네요. 유럽에. 아, 그러고 보니 독일 팀이랑 링크가 됐었네요. 그 권모 씨가. 음, 아무튼 이제 자연스럽게 축구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음,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어마무쌍한 일이 터졌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아침이었기 때문에 그냥 음, 아침에 갑자기 뉴스를 딱 봤는데 딱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수원의 권창훈과 울산의 김태환이 전북으로 간다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음. 일단은 지우 씨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처음에 그 기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처음에 약간 그 생각을 들었었어요. 수원의 김태환이 예. 하필 또 FA고 예. 그러다 보니까 권창훈이랑 같이 나왔다 보니까 이게 잘못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울산의 김태환이 아니라 수원의 김태환인 줄 알았다 이 네, 말씀으로 김태환이 캐릭에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쪽 김태환이 가는 게 조금 더 말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라이트백의 백업 역할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 수원 김태환은 지금 그 클럽하우스에서 짐을 다 뺐고 선수들 FA도 뭐 단톡방에서도 지금 떠나는 다 나왔거든요. 걸로 떠나는 걸로 지금 알려져서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벙 쪘어요, 사실. 어, 덩칠만 하지. 2015년도에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 2010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걸 제외하고 군대 포함하면 이제 8시즌인가 9시즌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였고 뭐 본인도 액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저게 쇼든 뭐든 저렇게 해주는 게 프로로서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좋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나 여러 가지로 되게 팀의 진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 이제 새로 최근에 들어오신 여성분들이 서령우 마킹이 많았다면 이제 아저씨들은 이동경이나 이제 서령우 대신 이동경이나 김태환 쪽에 마킹이 좀 많았어요. 그만큼 오래된 팀의 로열한 선수였고 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충격이 좀 있습니다. 좀 놀랍고 뭐 나가는 거는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울산 쪽에서는 오퍼를 했고 그 이상의 오퍼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무리해서 잡지는 않겠다라는 기조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주전을 찾아서 가겠다. 근데 그 팀이 돈을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매번 얘기하듯이 팀에 뭐 언제까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쉽지만 그래 뭐 가서 어딜 가든 응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친구랑 했던 얘기가 그래도 사람이면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액션을 생각을 하면 그 안 갈 팀이 둘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이제 건빨 팀과 초록 팀 중에 하나는 안 가지 않겠느냐. 그 외의 팀을 가면 응원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울산 팬분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서울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본인이 매번 얘기하는 금호고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디로 가든, 뭐 대전을 가든, 뭘 어딜 가든, 응원을 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 못한 두 팀 중에 하나로 단독이 먼저 뜰 줄은 몰랐고, 사실 또 하나의 이제 조금 괘씸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쉬운 거는 시점입니다. 1월 3일이잖아요, 오늘이. 녹음하는 네. 날이. 그리고 1월 1일 날 본인이 이벤트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처럼 하겠다라고 하고 본인 카페에 아, 이제 팬들을 모았어요. 네, 제가 거기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1일 날 저녁이기 때문에 갈 수 없었는데 네, 네. 거기서 나온 얘기로는 뭐 현재까지 다른 팀과 얘기한 거 없고 뭐 이제는 다른 팀을 알아봐야 될 상황이고 뭐 구단에서 들은 연락이 온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 되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그 얘기를 한 당일 저녁 혹은 다음 날 전북이랑 이미 얘기가 됐고 메디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사람 새끼니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차라리 네네. 뭐 바코 이런 사람들처럼 조용히 아무 말 없다가 뭐 구단하고 잘 안 될 걸 모르고 떠나서 결국은 뭐 어디를 간다라고 했으면 좀 덜 했을 겁니다. 그나마. 물론 욕은 했겠죠. 네네. 근데 충격은 덜 했을 거고 배신감은 덜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사람을 바보로 볼 정도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기 그 있지 않습니까? 키 크신 분? 아, 네네. 키 크신 분이 16년도에 전북 갈 때도 모르겠어요.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여론이 많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윤정환과의 트러블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도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그런 게 때문에 있었죠. 네네. 이게 양측의 쌍만 과시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당시에도 갈 때도 심지어 저기 16년도에 2라운드인가에 맞붙였는데 그때 네. 인사를 왔고 대부분의 팬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입을 털기 시작하면서 뭐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리면 뭐 두 팀 울산에서의 100골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10골 넣는 게 훨씬 뭐 오퍼 오는 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울산 상대로 골을 넣고 뭐 이제 자빠져서 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안 좋아진 거였거든요. 근데 김상한도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음,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쇼라고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도 그러면 이거는 결국 그냥 쇼였나? 여태까지는 보여준 게 다? 여태까지 또 우리만 진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배신감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이제 카페에서의 네. 모임에서 울컥하지 않았어요? 김태현 선수가 거기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되게 뭐 당연히 그 구단과 선수 간의 입장차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걸러들을 필요는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피해자처럼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020년도 사건도 좀 있어. 그때도 나가네 만에 했었고 약간 팬들을 이용한다는 약간 여론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오늘 단독 기사가 뜨기 전까지는 김태환 선수가 뭐 여기 팀 홍명보 감독 쪽이나 뭐 구단이랑 사이가 안 틀어졌다 그런 얘기가 네네. 있을 때도 그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겠지 아니면 뭐가 우리가 모르는 내막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이제 아무래도 축구에서 이제 현대 축구에서 낭만을 찾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진지는 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만, 음, 제가 8년 전에 그 친구에게서 교훈을 얻었을 때,
그때 이후로 선수를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참 김태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울산 선수 중에서 가장 팀에 대한 애정 그런 표시를 많이 했던 선수라고 저는 봤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 시즌 이제 동해안 더비에서 그 깃발을 들고 문수구장을 이렇게 휘저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그것도 라이벌 팀 전북으로 간다는 게 참 다른 팀 입장에서도 너무 충격적인데 또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또 충격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 뉴스와 함께 또 저희 수원의 권창훈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을 한다라는 기사가 같이 떴는데요. 일단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만만치 않죠. 진짜.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 일단 권창훈 선수가 작년 시즌에 하반기 때 수원에 전역을 해서 왔고 한 경기도 안 뛰었습니다. 이 선수. 한 경기도 안 뛰었고 그리고 어떠한 그런 팬들에게 있어서 사실 저는 선수가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봐요. 선수가 자기 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안 돼서 못 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 선수가 뛰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뭐 구단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아니면 SNS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좀 팬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작년 시즌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그리고 심지어 뭐 그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즌 중에 신혼여행 가는 선수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근데 물론 이제 그 자체만으로 이 선수를 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결국엔 그런 것도 팬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허탈감이 많이 들고요. 그렇죠. 예의가 좀 없게 보였긴 했죠, 사실. 그죠. 그리고 좀 그러니까 왜 이 선수가 굳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자기가 서 있던 위치에서 보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어느 팀으로 가든 좀 자기가 덜 욕먹을 수 있고, 충분히 팬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매우 이해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 연봉을 깎고라도 유럽 진출에 적극적인 구단이었기 때문에 전북을 선택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원만큼 유럽을 잘 적극적인 구단이 있을까요? 일단 권창훈이 왔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도 우리는 너 유럽 가는 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데려왔었고 그 전에도 그 정상빈이나 오현규 같은 좋은 선수가 나오면 유럽을 보내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인 구단이 수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큰 틀에서 보면 네. 이 둘이 좀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어떤 점에서? 네. 이 선수라서 그래도 이 선수니까 팬들이 이해해준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죠? 만약에 맞아요. 다른 선수가 시즌 중에 결혼을 하고 시즌 중에 신혼여행을 쳐 갔다 오더니 시즌 말미까지 한 번도 구단 행사에도 눈도장도 안 찍고 출석도 네. 안 하고 심지어 강등됐는데도 한마디도 없고 조용히 있다가 사실 런을 쳐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를 해서 뭐 유럽 진출이 이분의 일생 최대 목표니까 네. 유럽 복귀가 뭐 네. 그래 뭐 황인범처럼 2부에 있다가는 유럽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전북을 간다 뭐 그러면 이해가 되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이해해볼 건덕지라도 있는데 뭐 100분의 1 정도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쌓였던 게 그게 너무 연료가 많이 쌓여있다가 터지니까 좀 크게 터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선수가 해왔던 게 계속 쌓여왔고, 그 쌓여있던 게 이번에 확 터졌으니까, 뭐 더 그럴 전역을 수밖에 하고 없다고 뭘 생각합니다. 개인 경기를 못 뛰면 네. 최소한 뭔가 보여주려는 노력이라도 하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안 되면 네. 뭐 구단 행사 뭘 하든가, 뭐가 됐든 간에 뭔가 본인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보답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죠. 걸 전혀 없었고, 이게 또 웃긴 게 약간 그거네요. 한 분은 너무 말이 없어서 문제고, 한 분은 말이 많아서 문제고, 한 좀, 분은 말이 많게 괜히 막판에 그걸 해갖고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참,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경기에 못 뛰면, 사실, 선배로서 리그왕도 갔다 왔고, 대표팀에서 월드컵 직전까지 갔던 선수로서, 충분히 클럽하우스에서 리더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94년생이고. 그거라도 그런, 했어야죠, 사실. 예. 아니, 그건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팀이 이 정도로 위기였고, 그 선수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수원구단에서 중학교부터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뭐 이 팀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당연히 인간적인 도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나올라라 하고 그리고 전북으로 그것도 이적을 한다?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인격이나 그런 신용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음, 그런 선택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이게 근데 확실히 이 하필이면 전북이 광폭 행보를 보인 게 맞고, 근데 하필이면 빼오는 팀, 그러니까 팀도 라이벌이고 그 팀들 당사자들은 다 너무나도 그 팀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 큰 것 같고, 전 전북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원래 축구라는 게 상대를 멘붕시키는 게 이기는 거다 이래서 그런가 전북이 제대로 울산과 수원에 좀 한 방을 먹인 게 아닌가, 저 솔직히 이런 상대를 생각도 기분 들어요. 나쁘게 하는 스포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고. 근데 저는 예,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권창훈, 김태환, 지금 전력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이 되는데 원장님 저는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저 아까처럼 역시도 네. 울산 팬, 수원 팬. 김태환까지는 모르겠지만 권태환 같은 경우는 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지금 같은 경우 몸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고. 사실 저는 그리고 전북 그러니까 입장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뭐 오피셜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네. 연봉을 진짜 많이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진짜 많이 낮췄는데 유럽을 보내준다라는 전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건을 하나만 걸고 전 국대 선수를 한번 긁어볼 찬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면 저는 전북 입장은 조금 이해가 돼요. 권창훈은. 네네. 근데 김태환은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이유현도 전역했죠. 네. 해철수도 재계약을 했죠. 네네. 그리고 라이트백 원래 있잖아요. 안현범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라이트백을 네 명을 데리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김태환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잘하는 건 아직까지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과연 네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2년간 좋은 활약을 펼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이 좀 높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을 음, 통틀어서 보면. 근데 왜 굳이 연봉을 맞춰서 가면서 데려갔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저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창훈이 나간다고 해서 막 그냥 냉소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감정을 얘기하면 그냥 되게 냉소적이에요. 감정이 막 그렇게 막 하지는 않는데 그냥 뭐하러 저런 선택을 할까 그냥 그런 냉소적인 감정?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감정이 막 그 선수 때문에 나빠지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별로 그냥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또 근데 저런 그게요, 정신도 있구나 오피셜 싶어서 라고 사진 보이면 빡칠걸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병신인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굳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굳이 저는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뭐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머리를 땅에 박음으로써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뭐, 그냥 저 병신 하나 때문에 내가 막 감정이 동요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아, 어쨌든 뭐, 근데 제 옆에 있는 수원 팬들은 많이 화가 나고 되게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이해를 하고, 근데, 그래요. 참, 그 선수 하나 때문에 왜 수많은 수원 팬들이 이렇게 겨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하필 지금 그것도 수원 있는 것 같아요. 팬들, 예, 고승범이랑 너무 비교가 돼서 음, 그죠. 너무 약간 극과 극이 있는 상황인 그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창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그 유소 출신 선수고 상징적인 선수니까 뭐 그죠. 여러 가지 팬들도 많이 좋아해줬고 여러 가지로 혜택 아닌 혜택을 받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네. 그런 선수가 그렇게 해놓은 거랑 사실 고승범은 어렵게 컸지 않습니까? 그죠. 프로에 들어와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고 네. 19년도 이후부터 그래도 터져서 심지어 올해 그래도 강등은 됐지만 전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수원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네. 라이벌전에서도 팀을 위해서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크게 이적료를 안겨주고 떠나가니까 네네. 물론 슬프죠.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그죠. 예. 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를 잡을 수 없다. 예. 현실적으로 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당연하죠. 근데 그 선수에 대한 화는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팀에 대한 욕을 하면 했지 대부분의 팬분들께서. 그죠. 근데 권창훈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화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 옆에 있는 수원 팬들이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선수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정말 다 화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근데 참 그런 상황이 너무 왜 이런 상황을 맞아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또. 예. 우선 아, 수원 근데 이게 저, 팬들에게는 네, 수원 예. 팬들은 산 넘어 산인 게 권창훈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일이 다 같이 겹쳤잖아요. 그래서 그죠. 더 힘들 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저희가 이제 클럽하우스에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 감독 선임이 안 됐고 음, 대표이사나 이런 정식 선임이 하나도 안 됐다는 점이 물론 감사를 받으면 그 구단 업무가 올스톱이 된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오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일처리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구단이 다시 재창단의 각오로 임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원 어쨌든 팬으로서 경기장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조금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경기장 건이라던가 그거에 대해서 아,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제가 유럽으로 떠날 때 하필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공항에서도 저도 그 최순호 단장 인터뷰도 보고 했는데 음, 멀쩍대기가 없죠. 사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정말 수원 삼성을 그 경기장을 원래 쓰고 있는 수원 삼성이나 아니면 수원 삼성 팬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무리한 발언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대단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저희가 수원FC에 대해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빅버드를 쓰는 구단이 2부로 내려갔다. 이 빅버드를 2부에서만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표현 자체가 2부 리그 싸잡아 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음, 팀부터 사실 2부 리그에 오래 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온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자기 역사를 침뱉는 짓이 아닌가. 그러니까 음, 모든 팀이 1부 리그 승격을 원하죠, 당연히. 그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2부 리그를 대놓고 이렇게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 팀에게 그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최소한
협의를 하고 해야지. 이거는 뭐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냥 불도저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대단히 황당하고 네, 좀 이거 역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도 괜찮을지 네, 모르겠는데, 그 네. 우선은 지금 감독이 공석이긴 하지만 왠지 아, 네네. 염기훈 감독 대행이 이제 감독으로 가는 것처럼 가는 좀 상황이긴 해요. 아직 근데 확정도 안 됐고 아직 뭐 모르는 건데, 저는 좀 네. 개인적으로 좀 지섭 씨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 우선 네네. 현재 그 염기훈이 수원에 지금 이제 전술에 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그 지섭 씨가 이제 의견을 주셨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 네. 그래도 염기훈 선임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 팬들의 좀 대다수가 좀 반대하는 음. 입장이긴 하거든요. 지섭 씨의 의견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사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음, 아무리 권창훈이 전북을 가고 뭐 빅보드 관련해서 논쟁도 있고 다 너무나 수원 팬들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지만 이 문제가 가장 저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아, 참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인스타에도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실 이 염기훈 관련해서는 너무 좀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참 제가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 조심스럽긴 할 조심스럽게 수밖에 말씀을 없는, 하면 그쵸.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염기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음,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다 일리가 있고 아, 그래가지고 좀 섣부르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심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이번만큼은 그냥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도 사견이 네, 있지만 네, 이번에는 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원래 간첩도 묵비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여튼 어쨌든 근데 이게 이게 정치인들도 가장 네, 민감한 질문에 이렇게 넘어가지 예, 않습니까? 네네네, 화려한 말을 쓰면서 예,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반대를 한 사람들도 어떤 음, 의미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구단에 정말 뼈를 깎는 재창단을 요구하는 심정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정말 200% 300% 이해가 되고 또 음. 한편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연기훈의 감독을 원하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 댓글에 오겠죠. 어떤 놈이 그걸 찬성을 하느냐. 그러니까 근데 또 찬성하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네, 또 이게 좀 또 싸움이 날까봐 이제 조심스럽긴 하죠, 그죠. 사실. 다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염기훈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염기훈이 만약에 정말 감독이 되면 1부와 2부는 그 축구하는 스타일이나 템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1놈이 돌 때까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네, 음, 그거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2부 리그로 수원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한 팀씩 계속 상대할 때까지는 수원이 굉장히 고전할 수도 있다라고 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근데 저는 걱정이고요, 사실. 저는 근데 만약에 진짜 프런트가 염기훈이 진짜 정답이다라고 네, 확신이 있고 정말 그렇다면 욕 먹더라도 빨리 선임하고 이 일 처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저는 좀 성남 팬이면서 수원을 이렇게 뭔가 비난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 네. 차라리 욕 먹더라도 우선은 염기훈 감독이 진짜 정답이면 빨리 하고 가는 게 좋은데 이도저도 아닌 걸로 가버리니까 이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끼리도 지금 교통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뭐 여론이 무서워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좀 답답함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저도 동감하는 게 음, 아무리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일처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특히 감독 선임에 대한 부분은 팀의 중추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혀 그러니까 음, 뭐 여론이 안 좋다고 선임을 미룬다? 글쎄요. 음. 뭐 미룬다고 여론이 바뀔까요? 아, 참.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답답하네요. 회피하는 태도는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튼 수원 팬으로서 참 오늘 안 그래도 계속 지금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권창훈 보면 것까지, 네. 예. 어떻게 보면 살다 보니까 유럽 권창훈이 수원을 통수를 치는 상황 같은 게 돼버렸는데, 이런 걸 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그쵸. 네. 음, 어쨌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음. 들어가 봐야 돼서 네, 그쵸. 네, 아무튼 오늘은 귀중한 시간 여기까지 제가 내주셔서 너무 방송을 하는 걸로 감사하네요. 하겠습니다. 또 네네. 한국 아무튼 고생 돌아가면 또 많으셨고, 네, 본방에 참여해 주시면서, 근데 언제쯤 돌아오시는 거예요? 곧 돌아옵니다. 네, 다음 주 아, 정도면 그래요? 아마. 네, I will be back. 네, 이걸 말씀하셨네요. 예. 조만간 알겠습니다. 뵐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대해 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여행 재밌게 잘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라면서 지섭 씨는 이제 이렇게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네네. 본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원패 지섭 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조용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지섭 씨는 이제 보내드렸고, 지우 씨랑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진짜, 우선 아까, 먼저, 지섭 씨를 먼저 보내드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중간에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있는데, 우선 김태환 선수, 아까 그것도, 사실 건태 씨도 놀란 뉴스였거든요, 사실. 오늘 건태 씨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이게 얘기는 있었나 봐요. 라이벌 팀에서 누가 온다는 얘기는 있었나 보죠? 원래 있었는데, 그게 뭐 김태환이라는 그런 게 거는 정말 좀 생각도, 예. 요즘 지금 기자님들이 하는 썰 음, 방송 같은 데서 얘기가 좀 돌았었고, 네네. 그게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작년 겨울인가 재작년 겨울에 처음에 이제 멤버십이다 뭐다 해서 풀었다가, 그쵸. 그게 처음에는 뭐 유료가 유출이 되는 애 뭐네 하면서 음, 뭐 그걸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네네네. 당시에. 근데 올해는 보니까 그냥 멤버십으로 올라오는 게 죄다 그냥 그 인터넷 루머 게시판에 다시 그냥 싹 거의 그냥 실시간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페이지들을 통해서 루머가 돌았었고, 음, 그게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김태환이 거기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뭘 믿어야 되고 뭘 안 믿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좀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이적인 것 같고, 뭐 저희 팀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타 팀 팬분들까지도 되게 많이 놀라워하는 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음. 좀 사실 충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적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은 전북이 영입하는 이 선수들이 그 팀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수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북이 일부러 일어나. 그러니까 전북 팬들도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뭐 건태 씨랑 이제 지우 씨랑 건태 씨가 나와서 오늘 얘기해 줬으면 좋겠지만 건태 씨가 나오지 못해서, 건태 씨도 지금 이쪽이 너무 이우현, 안현범, 최철순도 있는데 김태환까지 한 건 너무 포화가 아닌가 하는데, 지우 씨가 그 얘기도 했었죠. 윙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안현범 어, 선수가 음, 울산에서도 그렇고 제주에서도 음, 윙백 혹은 윙포워드를 둘 다 왔던 선수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선 자원이 아무래도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준 선수 군대 가야 되고 음, 문선민과 한교원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음, 이제 나머지 윙포워드가 조금은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안현범을 올려 쓰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음, 아니면 그냥 반 장난으로 얘기하면 김태환 아저씨도 원래는 윙포워드 출신입니다. 거기서 네, 쓸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네, 이제 울산에서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 풀백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활용은 어떻게든 할 것 같긴 한데, 음. 이걸 굳이 거기서 데려가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음. 그리고 지우 씨가 좀 가장 조금 좀 뭐 섭섭함을 넘어서 좀 더 화가 났던 게 1월 1일 이제 그때 이제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는데 1월 2일 날 메디컬을 한 걸로 보이는 좀 상황이 나오니까 더 그게 또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그 공감이 됩니다.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깃발 꽂은 거는 사실 저는 음, 그 쇼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음, 그 재계약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액션이 가미돼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음, 그 전에 작년에 전북하고의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사실상 우승을 가져갔던 경기에서 음, 경기 이후에 이제 그냥 벤치에 앉아서 약간 뭐랄까 오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약간 눈물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저분이 어 이게 팀에 그래도 애정이 있고 약간 그런 거를 또 보여주는구나 생각을 해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팬으로서는. 음, 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울산 이용 선수도 그랬고 대부분의 이제 프랜차이즈급 선수들이 다 떠나거나 아니면 전북으로 가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사실상 나이를 생각했을 때 울산에서 은퇴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쉬움은 있는 것 같고 뭐 사실 떠난 것 자체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 음, 하필 또 그 상황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팬분들한테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네요. 여튼 뭐 참, 오늘 울산 팬, 수원 팬들 너무는 충격적인 소식이어서 사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방이 안 됐으니까 쉴까 했다가 이 뉴스가 터져서 결국은 이 두 가장 당사자인 지우 씨랑 지섭 씨랑 이렇게 연장전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여튼 좀 씁쓸한 얘기인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준비한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본방 때 조만간 또 본방이 또 올라올 거거든요. 우선은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주말까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아마 월요일 날 녹음해서 화요일 날 이제 본방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만나 뵈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현재 최근 2주 동안 그거였잖아요. 월요일 날 네. 쉬는 바람에 주 그쵸? 4일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 저녁에 녹음하는 게 좀 음, 어려웠죠. 왜냐하면 또 1월 1일이기도 했고 그 네. 전주에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음, 음, 그 타이밍이 안 맞았었는데 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지금 새로운 패널을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 기간인데 그 모집하는 기간 동안 많은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1월 12일 금요일까지 금요일 밤까지 저희가 이제 좀 받고 있어요. 저희 팟빵도 있고 저희 페이스북이라던가 좀 이제 몇몇 커뮤니티에 저희가 좀 이제 공지글을 올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지원해 주신 분들을 봤는데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우선은 더 취합해서 저희끼리 이제 뭐 같이 이제 하면서 한번 모시게 될 것 같은데, 새 시즌이 되면서 지금 영입 시즌에 지금 스토브 리그에 저희도 스토브 리그로 새로 영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아마 그때 아마 다음 주 말고 그 다다음 주쯤부터 아마 그 새로운 패널들이 시간이 되시면 그때부터 아마 모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이거 여쭙고 싶네요. 지금 가장 충격적인 그 우선은 일이 터진 건 있는데 그 외에 혹시 뭐 이번 이적 시장이라도 스토브 리그 지금 돌아가는 거에 대한 소감 아니면 뭐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셨는지 그거 얘기하고 마무리를 일단은 하도록 하죠. 영입이 꽤 있어요. 그래도 네. 브라질에서 켈빈이라는 선수가 오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김민우, 뭐 고승범, 황석호, 심상민, 문현호 골키퍼 그리고 김주환 선수도 오는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6명 정도인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심상민은 이제 저기 그 군대 간 조현택 선수 대체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김민우와 켈빈이 바코의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뭐 어느 정도의 여기서 들어오는 게 더 있을지 나가는 게 더 있을지 아직은 한 일주일은 더 봐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이번 주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템이 늦게까지 있었다 보니까 음. 휴가가 남들보다 조금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오피셜들이 나올 것 같고 영입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고승범이 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가장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음. 왜냐면 이제 삼성에서의 가장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팀이고 근데 삼성에서 사실 K리그에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 중에는 탑 클래스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범 음. 선수가. 물론 네. 나이가 아직 젊지는 않지만 음.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 이게 수원과 수원 팬들에게도 최선인 게요. 서울 음. 갈 뻔했습니다, 이 선수. 맞아. 예.
이 선수가 서울을 갔으면 또 한 번 뒤집어질 뻔했는데 그러네. 예, 그게 아니라서 차라리 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분들이 니네 팀 가서 다행이다. 저기 북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우리는 권창훈과 고승범이 둘 다 배신자가 돼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성남이 최근 들어서 어제 음. 오늘 뭐가 많이 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성남 얘기를 하면서 끝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 김에 그러면 영등포님 댓글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좀 얘기해도 괜찮을까? 네네네. 영등포님이 뭐라고 이제 댓글 남겨주셨냐면은 주간 K리그 기둥이신 진행자 대준님, 건태님, 지섭님, 지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랜 기간 건강을 잃고 회복과 유지에만 힘쓰고 살다 보니 그깟 돈입니다. 아울러 저의 건강 회복과 유지에 많은 부분 기여해 주시는 주간 K리그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반대로 저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산 아이파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한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축 뉴스를 둘러다 보니 이정엽 선수가 강원과 재계약이 불발됐다던데 구단과 선수의 니즈가 맞아 부산으로 컴백했으면 합니다. 넘치는 활동력으로 그라운드 휘잡고 골도 넣어주시고 라마스와 상대에서 폭격해 주길 컴백 시 기대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에 바로 오늘 그 아까 지우 씨가 말씀하신 그 뉴스들을 보면서 다시 대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초부터 희망상 설레발 좀 떨었더니 성남FC가 먼저 영입했네요. 아쉽습니다. 대주님이 원하시던 영입이면 축하드리고 아니라면 경축합니다. 라고 했는데 원하는 영이면 축하인데 아니면 경축한다는 거 보니까 이것도 역시 아마 그 아니라면 더 뭔가 더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재밌는 모든 네, 팀들은 그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팀들은 성격 라이벌이고 네네 그쵸. 상대 팀이 강해지는 거를 네. 환영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재치, 네. 그러니까 재치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게 재치 있게 네네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것 같고, 이정엽 선수,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요,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선은 성남이 영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을 반가워하고 이정엽 선수가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는 건데, 저는 원하고 원하는 걸 떠나가지고 지금 성남이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영입 시장을 지금 임하고 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고요. 쉽진 않을 그럼 오늘 겁니다. 오피셜이 근데.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오피셜이. 맞습니다. 예. 김정환 선수, 한석종, 음, 박광일, 이정엽, 정승용 뭐 이 정도가 지금 네. 메인급 영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그래도 최근 들어서 성남 팬분들이 뭐 마땅한 영입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팀이 많이 약화됐다는 거에 아마 아쉬움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음, 일단 어떻게 됐든 뭐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뭐랄까요? 그래도 행보를 열심히는 하고 있다. 네. 열심히 누군가 데려오는 노력은 하고 있다. 네. 예, 그거 자체에 상당히 그래도 좀 위안을 삼을 거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런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영입 시장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방 때 한번 정리해서 오늘은 좀 즉흥적으로 좀 방송을 한 겸 좀 있어가지고 우선은 오늘 이슈 몇 가지만 이렇게 다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만간 한번 이제 본방을 또 제대로 저희 챙겨가지고 제대로 퀄리티 있게 본방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갑작스럽지만 지우 씨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먼저 나가셨지만 진짜 이게 지금 여행 중에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지섭 씨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외국에 있으면서도 저희 방송에 대한 생각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지우 씨도 오늘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좀 심심한 위로를 좀 아닙니다. 네. 드리면서 진짜 너무 오늘 이적한 선수들이 진짜 너무 너무 큰 뉴스긴 했네요. 진짜 그 수원과 울산과 수원 팬들이 진짜 오늘 하룻밤 동안 오늘 너무나도 아픈 이별을 겪어가지고 되게 슬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어떻게 들었어요. 보면 지섭 씨의 멘탈리티를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어, 좀 병신 새끼 하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음, 라고 하기에는 지금 제 눈앞에 그분 유니폼 6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6번이나 했어요? 16년도 있고요. 야, 19, 20, 21, 올해 홈,
올해 서드 블랙 이렇게 해서 6개인데 아, 이거 탈착을 하는 업체가 있긴 있는데요. 이거 해도 금전적인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전북 팬한테 파세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말해도 너무 그지 같다. 농담이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이거. 제가 17년도에 한승 유니폼을 어, 17년도에 저기 통수치고 한승규가 전북으로 갔거든요. 근데 네. 제가 데뷔 시즌 한승규 유니폼이 있었어요. 음. 그거를 전북 팬한테 팔았습니다, 실제로. 전북 건태씨한테 우선 근데 건태씨 사이즈 안 맞겠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너무 독한 농담이어서 아주 죄송하고 네. 예. 네. 뭐라고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네. 여태까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응원했던 선수가 약간은 그냥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수원 팬들이나 저나 음. 좀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아마 그게 아쉬움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여튼 아직 뭐 오피셜이 뜨진 않아서 좀 두고 봐야겠지만 우선 네. 상황상 가는 거는 솔직히 맞는 것 같은데 오피셜 그쵸. 뜨면서 네. 다시 한번 또 확정이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됐는데 이제 그래도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1월에 또 아시안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 그 새해 첫 그 본방 때 아마 이제 올해는 어떤 스케줄이 쫙 펼쳐질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언급할 예정이니까 다음 이제 본방을 조금 이제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우 씨 오늘 감사드리고 423화 다음 주 월요일 날 녹음하게 될 423화 이제 본방 때 그때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죠.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조만간 본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못 읽은 댓글들도 그때 이제 소화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지랑이 맴도는 여느 날에 나는 바람결 사이를 도네 한송이 피어오린 부서져 번지는 빛의 조각들 이 모든 어둠을 지워가 잠겨든 별빛들이 흘러 넘치네 물이 지어서 그들을 돌기를 반복하는 위성 지나간 길마다 남겨진 무지개 모래 떠올라 내게 다가와 우주의 생으로는 느려 영원토록 머물러 비추네 꿈에 물든 새로 아지랑이 맴돌던 여느 곳에 바람이 남긴 자국을 보내 꽃송이 피어나던 찬란한 빛들이 울려 퍼지는 소리 이 슬픈 여백
네, 요렇게 오늘 녹음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좋은 걸로 막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건태 씨는 좋았겠지. 건태 씨는 기분이 좋았겠지. 고승범 생각하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올 시즌 이적 시장을. 근데 참 이렇게 됐네요.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고생 많으셨고 아닙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시죠. 혹시 고생 뭐 많으셨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네. 들어보시고 예. 나중에 연장전을 해야 되면 이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음질이 괜찮으면. 예, 그쵸. 그리고 네, 어떠실지 뭐 모르겠지만. 네. 영상으로도 만약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요걸로 이제 영상도 한번 좀 연장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좀 고민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한번 네네네네. 음질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예. 예. 끝없는 길 외로이 홀러서서 정처 없던 자신을 돌아보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쉴 새 없이 지나간 시간 속에 놓쳐버린 자신을 돌아보네.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그대로 내 자리 여기서 이대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이대로 내 모습 여기서 이대로.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아무리 후회한다 하여도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그대로 내 자리 여기서 이대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이대로 내 모습 여기서 이대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다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나 잘 알기에 오늘도 또다시 일어선다.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